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지난 그 1차 후보 토론 혹시 보셨습니까? 네. 네, 그 토론은 어떻게 보셨어요? 각 후보마다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에 대한 평가가 좀 준비가 많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중론이 있던데. 김문수 후보는 제 입으로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나름대로 좀 날카로운 면을 보이긴 했는데 본인의 국가 비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는 하지만 너무 뭐라 그럴까, 제가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네. 조금 꼰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대의 말을 경청할 줄도 알고 예. 조금 아직은 더 연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준석 아직은 좀 더 연결해야겠다. 근데 최근에 이제 호남 행보 적극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하고 있는데요. 노무현의 후계자가 나다. 그러니까 내가 노무현을 가장 많이 닮은 정치인이다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계동처럼 어려운 지역에서 보수 정치인인 본인이 이제 3번이나 출마했다 낙선했고 이제 그리고 이제 동탄에 가서 당선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이제 민주주의와 싸우려고 거기서 쫓겨나고 뭐 이제 이런 그 스토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많이 닮아 있어서 본인이 노무현의 후계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무현의 후계자는 저죠. 그보다 이번에 저는 오히려 지금은 그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닮은 정치인이 저는 이재명 후보이지 않을까요? 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는 다들 어려운 환경에 살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또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고, 그 이재명 후보도 보면은 다들 변호사가 되면은 집부터 먼저 살 줄 알았는데 이천하고 여주의 노동 상담소 먼저 차렸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그 뒤에 또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고, 또 당내 비주류였잖아요. 네.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으로 이겨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당원의 힘으로 이겨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국민의 힘으로 국민을 믿고 결국은 후보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주류와의 싸움이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비교적 닮은 점이 많다고 보고,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닮으려면 훨씬 더 공적으로 돼야죠. 훨씬 더 헌신의 시간이 좀 더 많아야 되겠죠. 자기 희생의 시간이.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노무현과 정치를 함께했던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는 게 이제 광주 정신 얘기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그 민주나 이제 그 진보의 가치는 아니겠죠. 본인 스스로 보수라고 하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후계자라고 하는 정치 플랜은 왜 가동한다고 보세요? 뭐 한국의 케네디가 되겠다, 뭐 한국의 링컨이 되겠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네네. 네, 그런 이미지 매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다들 뭐냐면 말로는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분을 따라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 사상이 무엇인가, 예. 그들의 삶을 어떻게 따라 배울 건가,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 매 순간 투쟁해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5.18 정신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분이고, 뭐 광주 50 청문회 노무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 그렇죠. 그 노무현 대통령 50 청문회를 봤을 때 기억하는 거는 예리하지만 점잖은 거죠. 상대에 대한 예의. 네.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이제 이준석 후보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될지는 좀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 말씀 주신 걸로. 지금 시작이잖아요. 네. 누가 시작이에요? 이준석 후보.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하는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후보를 어떤 정치인들은 노무현을 닮았다. 또 어떤 정치인들은 김대중을 닮았다. 김대중과 비슷하다. 노무현과 비슷하다. 이제 다 그러는데 믹싱? 글쎄 뭐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했던 분들은 비슷한 점이 있을 거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예.
비슷한 점은 성장 배경이 비슷한 건 비슷하고 또 네. 하나는 둘 다 수치에 강한 편이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뭐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 있다 그래서 노무현과 이재명 뭐 닮아 있다라는 캠페인을 좀 하신다 그래서 그거 잠깐 보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 TV의 변호사 이재명 후보 하면 뭔가 강력하게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죠. 노무현 인권 변호사는 87년 6월 항쟁 한가운데 세리탄이 쏟아지는데 그 아스팔트에 눈을 딱 감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흩어지지 않는 명장면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즉각 병식적 권력을 버리고 하야해야 합니다. 아니 사퇴해야 합니다. 이번 불법 계엄이 생겼을 때도 국회 담을 넘어가면서 어려운 시간에 단호한 모습으로 싸워주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이고 가난하고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짓밟는 거에 대해 분노해서 그들을 돕는 인권 변호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 불의 앞에 당당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도 불의 앞에서는 당당하게 도전해왔고 맞서왔습니다. 이제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래서 그 어려움을 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리더라고 하면 탱크 같은 강할 때는 강한 그런 리더십이 대한민국에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를 저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강철 같은 강인한 면모의 리더십, 이재명 대표의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강인함, 그런 탱크 같은 리더십에 대한민국을 한번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노무현 그러니까요. 진짜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 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뵙고 인터뷰해보고 그러면 왜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말씀하셨던.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짓밟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정치의 본질은 사랑인데 끊임없이 갈라치고 네 탓 내 탓하고 지역별로 싸우고 성별로 싸우고 뭐 하여간 차별적 요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거를 좀 넘어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진짜 더 이상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그제죠 용산역에서 40대 유권자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제가 올해 40인데요. 우리 사실 지금 비상계엄까지 한 상황 아니에요? 더 싸울 게 있습니까? 비상계엄까지 한 마당에 이제 그만 싸우고 진짜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치열한 토론 이런 걸 통해서 좀 건강한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민주당이 그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요. 저는 민주당이 승리하고 나면은 국민의힘은 저는 분열의 길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뭐 단일화 얘기했지만은 자기 길을 가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후에 중도 보수 정당의 안정적인 민주당과 그다음에 분열된 국힘의 두 개로 갈라진 국민의힘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어느 사람과의 합종 연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싸우는 구도를 깨지는 그런 상황이 저는 오게 될 거라고 보고 그런 것을 국민들이 만들어 주시기를 진짜 희망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